아직도 배터리 크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루시드는 그걸 멍청한 주행거리라고 부릅니다. 경쟁사들이 500km 가려고 배터리 쑤셔 넣을 때 루시드는 그 절반 크기 배터리로 WLTP 700km를 찍어버립니다. 무거운 배터리 싣고 다니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노가다입니다. 벤츠 EQS 배터리 108kWh 쑤셔 넣어 겨우 700km 갑니다. 루시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배터리로 똑같이 700km. 어느 쪽이 기술이고 어느 쪽이 노가다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현대차가 800V 가지고 세계 최고라고 광고할 때 루시드는 이미 900V 초고전압으로 그 시스템 자체를 구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7인승인데 0에서 100까지 3.5초, 충전 15분에 320km, SUV인데 공기저항계수 0.22 미만.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루시드니까. 우버가 이 차에 3억 달러를 태우고 2만 대를 계약했습니다. 왜냐고요? 효율이 압도적이니까. 지금 이 영상 못 보고 다음 차 계약하시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입니다. 숫자로 말합니다. 지금 시작하죠. 루시드, 전기차 업계에서 가장 조용하게, 가장 무섭게 치고 올라온 브랜드입니다. 2021년 루시드 에어 출시, 단번에 주행거리 세계 1위, 모터트렌드 올해의 차, 워즈 파워트레인상, 경쟁사들 합산보다 많은 수상 실적, 그것도 단 2개 모델로 포르쉐, 벤츠, BMW, 수십 년 쌓아온 브랜드들이 루시드한테 수상 실적으로 밀렸습니다. 심지어 독일 자동차 전문 기자 32명이 루시드 에어 사파이어를 독일 올해의 퍼포먼스카로 선정했습니다. 독일 차가 독일 기자들한테 밀린 겁니다. 이 회사 EV 열풍에 편승하려고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EV 기술 자체를 다시 쓰려고 만든 회사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루시드 그래비티 SUV를 다시 정의하겠다고 3년 200만 시간의 엔지니어링을 쏟아부은 차. 알래스카 호칸부터 애리조나 사막까지, 뉴질랜드 폭설부터 유럽 고속도로까지 전 세계를 돌며 검증을 끝냈습니다. 이 차 나오고 나서 제네시스 GV80 사려던 분들 상당수가 멈췄습니다. 왜냐고요? GV80 풀옵션 가격으로 루시드 그래비티 기본형을 살 수 있으니까요. 디자인부터 봅시다. 전면부에서 이미 다른 차들이랑 출발점이 다릅니다. 근데 공기 저항계수 0.22 미만, 포르쉐 타이칸이 0.2, 7인승 SUV가 포르쉐 타이칸이랑 같은 공기 저항계수를 찍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쁘게 만들려고 깎은 게 아닙니다. 1km라도 더 가려고 깎은 겁니다. 디자인팀이 공기역학팀한테 욕을 먹어가며 깎고 또 깎아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욕값이 700km 주행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쁜 건 덤입니다. 핵심은 생존입니다. 전면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상단에 칼같이 가로지르는 라이트 블레이드, 하단엔 냉각을 위한 입구조. 저 라인 하나로 공기를 가르고 냉각을 해결하고 트렁크 공간까지 확보했습니다. 하나로 세 가지를 해결한 겁니다. 보닛은 높게 솟아있는데 그 덕분에 앞쪽에 거대한 트렁크 공간이 생겼습니다. 엔진 없으니 가능한 공간 사치입니다. 다른 차들은 엔진 빼고 나서 그 공간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냥 막아버립니다. 루시드는 달랐습니다. 그 공간에 사람을 앉혔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트렁크에 성인 2명이 앉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실내 파트에서 확인하시죠. 측면으로 가면 이 차가 왜 박근자가 보이면서 아는 팰리세이드를 압도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측면에서 먼저 보이는 게 어깨 라인입니다. 근육질로 솟아오른 이 라인, 보기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공기가 차체를 타고 뒤쪽 스포일러까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계산해서 깎아낸 결과물입니다. 보기도 좋고 달리기도 잘합니다. 이 가격대 차들이 보통 디자인이냐 공기역학이냐 둘 중 하나를 포기합니다. 예쁘게 만들면 공기저항이 올라가고 공기저항 줄이면 디자인이 밋밋해지거든요. 루시드는 둘 다 잡았습니다. 전장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도심에서 다루기 좋은 크기인데 내부는 팰리세이드를 압도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차를 크게 만든 게 아닙니다. 구동계를 작게 만든 겁니다. 무거운 부품 덕지덕지 붙이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파워트레인을 극한까지 줄여서 남는 공간을 전부 사람한테 돌려줬습니다. 도어 핸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메리평으로 들어가 있어서 측면이 군더더기 없이 한 칼로 쭉 그어놓은 라인으로 떨어집니다. 공기저항 줄이는 역할도 하지만 보는 순간 느껴지는 그 긴장감, 이게 루시드가 외관에서 주는 첫인상입니다. 그리고 올로드에선 바닥에 붙고 오프로드에선 에어 서스펜션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하나의 차가 두 가지 성격입니다. 후면 보고 실내 들어가면 국산 브랜드들이 진짜 불편해집니다. 루시드만의 레버라운드 테일게이트, 트렁크 개구부를 극단적으로 낮고 넓게 팠습니다. 1억짜리 럭셔리 SUV인데 짐 싣는 실용성까지 챙겼습니다. 고단수 설계입니다. 보통 이 가격대 차들은 디자인 예쁘게 뽑으려고 트렁크 개구부를 좁게 만들거든요. 루시드는 반대로 갔습니다.
예쁘면서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게 루시드가 타협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테일램프는 좌우가 연결되는 구조라 뒤에서 보면 차가 훨씬 넓어 보이고 밤에 켜놓으면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 입장에선 이 테일램프 보는 순간 루시드라는 걸 바로 압니다. 그리고 위를 보면 머리 전체를 덮는 글래스 캐노피, 단순히 개방감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실내를 실제보다 15% 이상 넓어 보이게 만드는 설계로 증명하는 공간감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맥과 파도에서 영감을 받은 루시드 특유의 인테리어 철학이 외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연의 빛이 표면을 디자인하게 두는 것, 그게 루시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 차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안에서 봐도, 어느 각도에서 봐도 루시드입니다. 실내는요? 실내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34인치 커브드 올레드 화면, 테슬라 모델 X, 15인치 태블릿 하나 달랑 붙여놓고 프리미엄이라고 팔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그 2배가 넘는 화면을 운전자 시선 바로 아래에 박아 넣었습니다. 근데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치입니다. 도로 보면서 화면도 보이는 구조. 스티어링 휠은 화면 안 가리게 상하를 아예 깎아냈습니다. 다른 차들은 화면 크게 만들고 나머지를 거기에 끼워 맞춥니다. 루시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운전자 눈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차를 그 주변에 맞춰 만들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엔 햅틱 인터페이스가 들어가서 화면 안 보고 손 제스처만으로 온도, 볼륨, 기능 전환이 됩니다. 화면이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이 사라지는 설계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봐야 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무선 업데이트를 13번 진행했습니다. 업계 평균이 2번입니다. 루시드는 한 달에 한 번씩 차가 새로 태어난 겁니다. 차량 기능의 95%가 소프트웨어로 제어됩니다. 국산 브랜드들이 출시하고 나면 그냥 끝인 차를 팔 때 루시드는 탈수록 좋아지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I 어시스턴트, 단순히 에어컨 켜달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퇴근하면서 집 근처 마트 들러서 장 보고 근처 주차 편한 식당 예약해달라고 하면 동선까지 짜서 보고합니다. 차 안에 비서가 생긴 겁니다. 오디오, 자체 개발 스피커 시스템, 앞좌석, 뒷좌석 전체 세 구역으로 나눠서 사운드 필드 개별 조정됩니다. 조수석에서 영화 틀고 운전자는 내비 보는 분할 화면 동시 실행도 됩니다. 루시드 생추어리, 터치 한 번으로 조명, 마사지 시트, 공조, 오디오가 동시에 바뀌면서 실내 분위기가 통째로 전환됩니다. 태평양 파도 소리, 레드우드, 숲, 사막, 그리고 화면이 많다 싶으면 주행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꺼버리는 디지털 디톡스 모드. 럭셔리는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숨길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꾸는 걸 옵션으로 팔 때 루시드는 감각 전체를 설계합니다. 차가 아닙니다. 이동하는 휴식처입니다. 공간 얘기해야죠. 7인승인데 3열에 진짜 성인이 앉습니다. 다른 SUV들 3열 아시죠? 애들 태우기도 불편한 구색 맞추기용 자리입니다. 루시드는 성인 남성이 앉아도 무릎이 닿지 않습니다. 진짜 7인승입니다. 2열은 완전 평평하게 접히고 3열은 바닥 밑으로 아예 사라집니다. 다 접으면 총 수납 용량 트렁크부터 트렁크까지 112 큐빅피트. 서펀의 명의 보드 4개를 실내에 넣고 이동하거나 성인 7명의 대형 캐리어 1개, 기내용 가방 6개를 동시에 쑤셔 넣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팰리세이드 풀옵션에 7천만 원 넘게 쓰신 분들 지금 어떤 기분이십니까? 그리고 프런킹, 앞쪽 트렁크에 성인 2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들어갑니다. 엔진이 없으니 가능한 공간 사치입니다. 발표 현장에서 CEO가 직접 올라가서 보여주는 순간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그 반응 이해됩니다. 이건 SUV가 아닙니다. 이동하는 거실입니다. 파워트레인입니다. 여기서부터 현대차가 불편해집니다. 배터리 얘기부터 합시다. 아직도 배터리 크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벤츠 EQS 배터리 108kW시 쑤셔넣고 겨우 700km 갑니다. 루시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배터리로 똑같이 700km. 어느 쪽이 기술이고 어느 쪽이 노가다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배터리 크게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지구자원 낭비입니다. 루시드는 작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루시드가 말하는 스마트 레인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틀라스 드라이브 유닛 무게 74kg, 출력 670마력, 74kg으로 670마력을 뽑아냅니다. 경쟁사들 무거운 모터 덕지덕지 달고 다닐 때 루시드는 운동화 신고 뛰는 겁니다. 부품수는 경쟁사 대비 30% 줄였고 출력 밀도는 40% 높습니다. 무거운 부품 덕지덕지 붙이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작고 가벼우니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비 3.6마일 per 킬로와트시.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고요?
우버가 이 차에 3억 달러를 태우고 이만 대를 계약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차 한 대당 연간 운영비를 경쟁사 대비 2,000달러 아낍니다. 이만 대 6년이면 2억 4천만 달러. 우버 CEO가 직접 말했습니다. 루시드의 효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돈으로 증명된 효율입니다. 충전 얘기해야죠. 현대차가 800V 가지고 세계 최고라고 광고할 때 루시드는 이미 900V 초고전압으로 그 시스템 자체를 구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5분 충전에 320km, 충전소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조차 주지 않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원더박스, 홈 충전 19.2kW, 배터리끼리 에너지를 주고받는 V2V, 집으로 전력을 쏘는 V2H까지 공장에서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국산 차들이 이걸 옵션으로 팔 때 루시드는 기본입니다. 성능도 봐야죠. 7인승 SUV가 0에서 100까지 3.5초, 포르쉐 카이엔 터보가 3.7초, 7인승 패밀리카가 포르쉐 카이엔 터보보다 빠릅니다. 견인 능력은 2.7톤, 모터보트 끌고 다닐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온로드에선 바닥에 붙고 오프로드에선 껑충 뛰어오르는 제로 그래비티 에어 서스펜션, 트랙션 컨트롤은 루시드가 직접 개발한 시스템이라 반응 속도가 압도적입니다. 발표 현장에서 테스트 드라이버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강에 들어가고 절벽에 올라가고 험로를 씹어먹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옵니다. 안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로 NCAP별 5개, 미국 NHTS의 2별 5개, IIHS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글로벌 안전평가 싹 다 최고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차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자율주행 레벨 4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자율주행하려면 차를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루시드는 센서랑 소프트웨어만 꽂으면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개조 없이 처음부터. 이게 루시드가 다른 제조사들이랑 출발선 자체가 다른 이유입니다. 파워트레인이 이 정도면 미래 전략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EV6이 비상사태에 걸립니다. 루시드가 지금까지 한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루시드 에어, 루시드 그래비티, 이 두 개로 전체 전기차 시장의 10%를 겨냥했습니다. 하이엔드 럭셔리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50%를 치러 갑니다. 코스모스, 어스, 루시드 미드사이즈 플랫폼입니다. 코스모스는 스포티한 감성, 어스는 아웃도어, 특화. 두 차가 부품의 95%를 공유합니다. 껍데기만 바꿔서 시장 전체를 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 덕분에 개발 비용과 재료비를 70% 깎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루시드 미드사이즈의 재료비가 현재 전 세계를 떨게 만드는 중국산 전기 SUV보다 낮게 설계됐습니다. 중국차가 싸게 만드는 거 다들 아시죠? 루시드는 기술로 그 원가를 이겨버렸습니다. 기가 캐스팅 얘기도 해야겠습니다. 요즘 테슬라 따라서 기가 캐스팅한다는 회사들 많습니다. 기가 캐스팅이 뭐냐고요? 자체를 통째로 하나의 부품으로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편합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사고 나면 차를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범퍼 한 번 박았을 뿐인데 수리비가 차값 절반이 나옵니다. 루시드는 이걸 거부했습니다. 충격이 집중되는 코너에만 메가 캐스팅을 쓰고 앞쪽 레일은 볼트 체결식으로 만들어서 수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설계 하나로 연간 보험료가 30% 절감됩니다. 1년에 130만 원 차입니다. 기술은 제조사 자랑이 아니라 소비자 지갑을 향해야 합니다. 루시드가 증명한 방식입니다. 자율주행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7년부터 자율주행 기능을 구독으로 팝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가격도 올라가는 구조인데 최고 단계인 레벨 4는 월 26만 원. 레벨 4가 뭐냐고요? 손 놓고 눈 감고 그냥 이동하는 겁니다. 그게 월 26만 원이면 비싼 겁니까? 차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수록 더 똑똑해지는 차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루나 2인승 로보택시 전용 모델입니다. 전비가 6마일 퍼 킬로와트시. 운영 비용은 기존 로보택시보다 40% 저렴합니다.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이동의 판을 짜는 기술 회사입니다. 그럼 이 차 한국에 들어오면 얼마냐? 여기서 진짜 계산기 두드려 봅시다. 한국 출시 가격 루시드 그래비티 미국 시작가 7만 9천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약 1억 780만 원. 여기다 관세, 물류비, 인증 비용 더하면 한국 시작가는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비쌉니까? 제네시스 GV80 풀옵션이 지금 1억 원이 넘습니다. GV80 풀옵션 살 돈으로 루시드 그래비티 기본형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풀옵션은요 그랜드 투어링 등급이 약 1억 3천만 원. 이 가격에 700km 주행거리, 7인승 풀사이즈, 0에서 100까지 3.5초,
900V 초고전압 충전이 들어갑니다. 포르쉐 카이엔 터보가 지금 2억 원이 넘습니다. 그 절반 가격에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멀리 가는 차가 나온 겁니다. 미드 사이즈는요. 코스모스 어스 시작가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한국 상륙 시 약 6,500만 원에서 7,200만 원대. 아이오닉 5 풀옵션이 지금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옵션 갖다 붙이면 6천만 원이 훌쩍 넘죠. 그 돈으로 루시드 코스모스를 탄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바꾼 국산 전기차에 6천만 원을 태우시겠습니까? 아니면 700km 달리는 루시드 미드 사이즈로 호구 탈출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국내 출시 시점은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지금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총평값이다. 루시드 살 겁니까? 말 겁니까? 자, 데이터로 정리합시다. 벤츠가 108kW시 배터리 쑤셔놓고 무거운 몸집으로 쩔쩔맬 때 루시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배터리로 700km를 가볍게 찍어버립니다. 74kg짜리 심장에서 670마력. 현대차가 800V로 세계 최고라고 광고할 때 루시드는 이미 900V로 그 시스템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가 캐스팅 유행처럼 따라가는 제조사들이 소비자한테 수리비 폭탄을 안길 때 루시드는 연간 보험료 130만 원을 아껴줬습니다. 이것이 루시드가 전 세계 제조사들한테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공식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것도 팩트입니다. 포르쉐, 벤츠, BMW가 처음 한국 들어올 때도 똑같은 말 나왔습니다. 브랜드가 생소하다. 중고차 시장이 없다. AS가 걱정된다. 지금은요, 다들 줄 서서 삽니다. 껍데기만 바꾼 국산 전기차에 수천만 원을 태우며 국산이 최고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700km 달리고 0에서 100까지 3.5초씩 7인승 풀사이즈에 900V 초고전압 충전이 되는 차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루시드가 한국 땅을 밟는 그날 현대차와 테슬라가 숨기고 싶어 했던 비효율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 한국에 들어오면 다음 차 순위가 바뀌십니까? 댓글로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정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토랩이었습니다. 끝.